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과목 해설 안내에서 전문교과 1에서 과학 계열에 대한 설명을 할 충남과학고등학교 교사 정재현입니다. 2020 과목 설계 안내 첫 번째 권의 106쪽에서 118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교과 1 과목들,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12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목이 있고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고급 지구과학,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이렇게 과학 계열 전문 교과원은 이렇게 12과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 교과 수준의 과목을 이 내실 있게 학습하는 것이 이 학문의 기초를 닦는 데는 더 좋습니다. 이 전문교과 1 과목들은 특목고에서 배우도록 제공되는 과목이나 일반고에서도 더 깊이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좀 더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 1 과목들, 화면에 보이는 과목들은 이 보통 교과를 먼저 배워야 하는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물리학은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먼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12개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이수한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과목들인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물리학은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공 분야로 진출하는데 물리학의 심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탐구 역량을 키우고 과학적 태도와 물리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관한 이해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이 자연현상 및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 자연현상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탐구하려는 능력을 기릅니다. 두 번째는 물리 개념의 심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물리학과 기술, 사회, 문화, 예술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해한다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은 4개의 단원이 있네요. 첫 번째 역학, 두 번째 전자기학, 세 번째 광학, 네 번째 현대물리가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운동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과 법칙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 전자기학은 다양한 전자기 법칙과 개념을 학습을 하고요. 세 번째 광학에서는 광학기기와 영상기술에 적용되는 과학 개념을 학습합니다. 네 번째 현대물리에서는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 등을 배웁니다. 자, 두 번째 물리학 실험입니다. 앞에서 고급 물리학은 이론적인 면을 조금 강조한 반면에 물리학 실험은 이 물리학에 대한 실험, 탐구, 연구 등을 실행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개방적 탐구 및 문제 해결 과제들을 수행하여 독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물리탐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창의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연현상 및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활용된 물리학의 탐구 방법을 이해한다가 목표고요. 또 물리 개념의 심화된 내용을 자연현상의 탐구와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물리학 실험과 관련된 안전 및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를 목표로 둡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 체계는 아까 고급 물리학에서 4개의 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1개 단원이 더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기초, 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5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실험의 기초에서는 물리량 측정, 실험 장비의 사용, 자료 해석,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이 물리학 실험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면부터 전문적인 면까지를 전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 실험의 기초 단원이고요. 이 역학에서는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실험과 연력학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이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장과 전자기 유도, 전기 회로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요. 이 광학에서는 파동의 성질과 빛의 성질에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이 현대물리에서는 광전 효과와 원자의 구조, 이 방사선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물리학의 전체적인 실험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고급 물리학과 물리학 실험, 물리학에 대한 이론적인 면과
물리학에 대한 실험적인 면, 이 두 가지는 이 관련 학과와 관련 직업이 있는데요. 관련 학과는 아무래도 물리학과 공학 계열입니다. 물리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이런 것들이 학과랑 연관이 돼 있고요. 이 직업 역시 공학과 물리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계공학이라든지 이 반도체공학이라든지 시스템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그리고 전자기술자 등이 이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들과 또는 이런 학과에 가려는 학생들은 이 고급 물리학과 물리학 실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급 화학입니다. 고급 물리학도 있듯이 화학 역시 고급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화학1과 화학2를 이수한 학생들이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과목에 대해 살펴보면 고급 화학은 심화된 화학 개념과 탐구 원리를 통해 물질의 구조, 성질, 변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뿐 아니라 장차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물질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목표를 보면은 물질 현상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고요. 또 물질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가 목표입니다. 한번 또 내용을 살펴봅시다. 6개의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 물질의 상태와 용액,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 전기 화학, 반응 속도 이렇게 6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물질의 구조를 보면 오비탈과 화학 결합, 그리고 분자 구조와 성질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물질의 상태와 용액에서는 화학 식량과 기체, 액체, 고체의 성질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에서는 이 반응 엔탈피와 이 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화학 평형에서는 화학 평형의 원리와 산염기 평형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전기화학에서는 산화환원 반응과 화학전지, 그리고 전해전지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반응 속도에서는 반응 속도식과 메커니즘, 촉매, 충돌 모형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6개의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역시 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급 화학이 이론적인 면을 더 강조한 반면에 화학 실험은 화학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실험, 연구, 탐구 등에 대한 배우는 과목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실험은 심화된 화학실험의 원리와 기능을 익혀 물질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화학 개념에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장차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물질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물질 현상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고요. 또 물질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화학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이 화학실험의 목표입니다. 역시 내용 체계는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리에서도 실험의 기초를 배운 반면에 여기서도 화학 실험의 기초를 배웁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 물질의 분리, 화학 반응, 탄소화합물의 합성과 특성 이렇게 5개의 단원으로 나눕니다. 화학 실험의 기초에서는 실험 수행을 위해 알아야 할 과정을 학습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실험은 위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물질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실험의 기초 단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에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리고 기체의 물리량 측정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분리에서는 용해도 차와 끓는 점 차에 대한 실험, 화학 반응에서는 엔탈피 측정, 화학 평형, 산염기, 산화환원에 대한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탄소화합물의 합성과 특성에서는 탄화수소와 유도체의 성질에 대한 실험을 실시합니다. 고급 화학과 화학 실험, 아무래도 화학과 공학 계열에 관련된 학과와 직업이 있습니다. 학과로는 화학공학과, 생화학과,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과 등이 있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화학공학 기술자 또는 위험관리원, 의약품 영어권, 그리고 품질관리사무원, 그리고 화학연구원, 화학고각시험원 등 기타 과학과 화학공학 계열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과와 이와 같은 직업에 이렇게 가고 진로를 정한 학생들은 이 고급 화학과 화학 실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는 고급 생명과학입니다. 고급 물리와 고급 화학 이 뜻이 역시 고급 생명과학도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이수한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과목입니다. 자, 고급 생명과학은 전문적인 생명과학 개념을 분자적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관심 있는 생명과학의 주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 앞으로의 연구 분야에 생명과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목입니다. 목표를 살펴보면 생명과학이 통섭적 학문임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며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한다를 목표로 갖고 있고요. 또 생체 에너지 생산과 생물의 조절과 방어 메커니즘의 심화 개념을 이해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과정과 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내용체계는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생물의 조절과 방어, 유전자의 구조와 발현, 그리고 생명공학의 기술과 응용입니다. 첫 번째, 세포의 에너지에서는 세포의 구성 분자, 광합성, 세포 호흡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생물의 조절과 방어에서는 신경에 의한 조절, 그리고 화학적 조절, 병원체와 방어 작용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구조와 발현에서는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생명공학의 기술과 응용에서는 생명공학의 기술, 생명공학과 인류와 미래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생명과학 역시 물리실험, 화학실험과 같이 실험 단원이 있습니다. 고급 생명과학이 생명과학에 대한 이론을 강조한 반면 이 생명과학 실험은 생명과학에 대한 실험, 연구, 탐구를 수행하는 과목입니다. 자, 생명과학 실험은 관심 있는 생명과학의 주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 앞으로의 연구 분야에 생명과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생명과학 관련 전공으로 진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과 실험 기법을 익히는 과목입니다. 목표를 살펴보면 생명과학이 통섭적 학문임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며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한다를 목표로 갖고 있고요. 또 생체 에너지 생산 메커니즘의 심화 개념과 생물의 조절과 방어 메커니즘의 심화 개념을 이해한다를 목표로 둡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죠. 7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물질 대사. 세 번째, 자극과 반응. 네 번째, 생식과 발생. 다섯 번째, 유전과 진화. 그리고 여섯 번째, 생물과 환경. 일곱 번째, 생명공학. 참 많죠. 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세포와 세포막, 조직과 기관의 구조에 대한 실험을 실시합니다. 물질 대사에서는 효소의 특성, 광합성, 세포 호흡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요. 자극과 반응에서는 동물의 반응과 식물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이 생식과 발생에서는 세포 분열과 수정과 발생에 대한 실험을 하고요. 유전과 진화에서는 염색체와 유전 물질, 그리고 유전 현상과 진화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이 생물과 환경에서는 생물의 체질 및 분류와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실험을 하고요. 생명공학에서는 세포와 조직, 유전공학, 유전체에 대한 탐구를 실시합니다. 상당히 많은 실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실험은 아무래도 생명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학과로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생명자원학과, 약학과나 의학 계열, 그리고 화생공, 이런 생명과학과 공학 계열의 관련 학과가 있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나노공학 기술자, 생명과학시험원, 그리고 수산학, 식품공학, 약학, 그리고 재료공학, 환경공학, 그리고 친환경 제품 인증심사원 등 이 생명과학과 환경 쪽이 조금 연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과와 이와 같은 직업을 갖고 싶은 학생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런 고급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실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급 지구과학입니다. 고급 지구과학 역시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를 학습한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좋은 과목입니다. 고급 지구과학에 대해 살펴보면 연구 분야에서 지구과학의 심화된 개념과 탐구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구와 우주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기르며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를 목표로 갖고 있고요. 또 과학적 탐구 능력을 지구과학과 관련된 지구적 문제와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해결 방안 모색에 활용한다를 목표로 합니다. 자, 내용은 이 고체 지구와 유체에 해당하는 대기와 해양, 그리고 우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고체 지구는 지구 내부, 그리고 지구의 역장, 여기서 역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장이나 자기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물과 암석, 그리고 지질시대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또 유체에 해당하는 대기와 해양에서는 대기와 해양에서 작용하는 힘,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이 우주에서는 이 천체 좌표계, 그리고 태왕계와 별, 그리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우주론까지도 학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지구과학도 실험이 있습니다. 고급 지구과학이 지구과학에 대한 이론을 중점으로 둔 반면에 이 지구과학 실험은 지구과학에 대한 탐구, 연구, 실험을 중점으로 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과학 실험에 대해 한번 보면은 연구 분야에서 지구과학의 심화된 개념과 탐구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지구과학 관련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목표를 보면 지구와 우주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구과학의 심화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를 목표로 합니다. 또 과학기술 사회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지구와 우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한다를 목표로 합니다. 지구과학 실험의 내용 체계를 보면 고체지구, 역시 유체에 해당하는 대기와 해양, 그리고 우주 세 개의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이 고체지구에서는 지구의 물리량 측정, 그리고 광물과 암석의 관찰, 지질 연대 측정 등의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요. 이 유체에 해당하는 대기와 해양에서는 이 대기와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태양계와 별, 우주에 대한 탐구와 우주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 및 탐구를 실시하는 것이 이 지구과학 실험의 내용 체계입니다. 고급 지구과학과 지구과학 실험의 관련 학과와 직업을 살펴보면 이 관련 학과로는 지구과학 교육과, 대기과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에너지공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등이 있고요. 이 직업으로는 도시계획 및 설계가, 감정평가사, 에너지공학 기술자, 천문학자, 인공위성 개발원, 지질학 연구원, 기후변화 전문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원, 지질, 해양, 대기, 천문과 관련된 자연과학 계열을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련 학과나 관련 직업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 고급 지구과학과 지구과학 실험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 정보과학입니다. 이 정보과학은 이 정보 과목과 과학 과목의 융합이라고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과학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자, 목표를 살펴보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다양한 학문 분야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는 4개의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두 번째 자료 처리, 세 번째 알고리즘, 네 번째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프로그래밍은 연산 수행, 자료 저장, 흐름 제어, 모듈화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자료 처리에서는 자료를 구조화하고 정렬과 탐색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알고리즘에서는 문제, 탐색 기반, 관계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이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시뮬레이션과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과학과 관련된 학과와 직업으로는 학과는 데이터과학부, 사이버 보안 전공, 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 등이 관련 학과로 있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사이버 수사 요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통신 장비 기술자 등 이 정보와 과학이 융합으로 된 이런 학과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 정보과학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융합과학 탐구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이 융합과학, 이 과학을 융합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탐구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소개를 보면 토론과 조사를 거쳐 융합과학 소재인 과제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과학자 혹은 일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목표를 보면 과학 및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탐구를 수행함으로써 과학자 혹은 공학자로서 갖춰야 할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른다와 융합과학을 탐구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과학기술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를 목표로 합니다. 내용 체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합과학 탐구의 방법 및 과정과 융합과학 탐구의 실제입니다. 융합과학 탐구의 방법 및 과정으로는 융합과학 탐구 능력이 있는데 거기서는 문제의식과 자료조사, 자료 분석 등을 학습을 하고요. 융합과학 탐구의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대한 탐구 및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융합과학 탐구에서의 의사소통에서 탐구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과학 탐구의 실제에서는 자율적 융합과학 탐구를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 저번 학기에도 이 융합과학 탐구를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주제를 보면은 어떤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다양한 연료를 바꿔가면서 실제로 실험을 수행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인 분야와 물리적인 분야 그리고 공학적인 분야를 융합해서 실제 탐구를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 과제 연구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과학 과제 연구는 융합과학 탐구에서는 이제 융합과학적인 것을 탐구를 하는 반면에 과학 과제 연구는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어떠한 분야를 정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살펴보면 토론과 조사를 거쳐 특정 과학 과제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아까 융합과학 탐구에서는 융합과학 관련 과제를 선정하는데 여기서는 특정 과학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실험을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 과정을 통해 과학자가 갖춰야 할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첫 번째 목표를 보면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와 토론 및 조사를 통해 과학의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실험 실습 활동을 수행한답니다. 내용 체계는 한 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과학 연구의 방법 및 과정입니다. 자, 연구 방법론 및 윤리 규정, 주제 선정 및 문헌 조사, 탐구 설계, 자료 수집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과 발표입니다. 자, 이렇게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두 과목은 과학을 융합적으로 바라보고 융합과학을 탐구하는 것과 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과학 계열 자기가 개발자나 기술자나 교수나 연구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는 자연과학 계열 전 학과, 공학 계열 전 학과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직업 역시 자연과학 계열 연구원부터 개발자, 기술자, 교수, 공학 계열 연구원, 개발자, 기술자, 교수 모두 다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이런 과학 과제 연구나 융합과학 탐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와 환경이라는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학생들도 이런 환경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의 과학 인재들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환경 보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환경과 인간, 자연과 에너지, 환경 문제와 대책, 환경 보전 등의 환경 기초 소양이 되는 기본 개념과 심화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는 환경과 인간, 자연과 에너지, 환경 문제와 대책, 환경 보건 이렇게 4개의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과 인간에서는 환경관과 생명윤리, 생태계와 인간,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원과 에너지에서는 인구와 식량, 에너지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대책에서는 환경오염과 대책, 사막화와 기후변화, 환경보건과 위생 등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환경보건에서는 지역 환경과 지구환경, 생태적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자, 관련 학과와 직업을 살펴보면 관련 학과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생명자원학과, 생화학과, 바이오 환경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환경생태공학과 등 생명과학과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나노공학 기술자, 약학연구원, 바이오에너지 개발자, 생명과학 시험원, 생명정보학자, 그리고 환경 쪽 기술자, 연구원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교과 원 과목 중 과학 계열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교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전문교과를 공부하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단순히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학업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계열 전문교과 1에 대해서 소개를 한 충남과학고등학교 교사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